네, 그러면 수익과 비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직원 엄성철 그리고 엄청설 백도성에 대해 지급한 7월분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급여라는 계정 과목. 자, 공제 후 차감 지급액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다. 우선 계정 과목이 두 개가 나왔죠. 자, 밑에 있는 요 그림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여기 엄성철이 있고 백도성이 있습니다. 특징이 하나 있죠. 특징은 엄성철은 생산부라는 거, 백도성은 영업부라는 거. 요거가 일단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 급여액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체크를 하시고 이 부분은 이제 급여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계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제계 두 개 보이시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예수금. 그리고 지급총액 여기 있죠? 지급총액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지급총액으로서 표시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분계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쪽에 분계 나온 거 볼게요. 우선은 왼쪽에 있는 자, 엄성철 씨 같은 경우는 생산부였거든요. 그래서 급여 500번대 그리고 금액은 18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업부에 있는 백도성 씨 같은 경우는 또 급여 하시고 800번대 그리고 142만원. 우선 요거가 처음으로 하셔야 되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셔야 될 부분은 공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아니 급여는 이렇게 제조 판관비로 쪼개놓고 왜 예수금은 안 쪼개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급여는 비용입니다. 비용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항상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 예수금은 그냥 부채 계정이기 때문에 굳이 뭐 구분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 금액은 아래쪽에 있는 이 두 개의 합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분계 입력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입력하시면 차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임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계정을 써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조부서의 경우에는 급여를 준 거에 대해서 임금이라는 계정을 써도 된다, 뭐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는 뭐 급여로 통일해가지고 기억하셔도 그게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급여로 통일해서 기억하시는 게 더 편하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급여와 관련된 뭐 수많은 분계들이 있습니다만 1번 문제만 제대로 또 연습을 하시면 어느 정도 적응이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 4번 문제 그리고 4-1번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부서, 항상 이제 부서가 나오면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당월 상여금이라는 계정 과목 나왔고요. 예수금을 제외하고 예수금이라는 계정,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자, 상여금 총액은 1,500이며 이렇게 해서 상여금 1,500. 그리고 제조부서, 아까 제조부서였죠. 그래서 이거 500번대 상여금. 두 번째 예수금 빼시면 돼요. 예수금은 100이다 돼 있죠. 그러면 예수금 100 이렇게 빼주시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4번째 보통예금,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분계는 요 순서대로 하셔서 입력도 요 순서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뭐 다른 거 없으니까 그렇게 막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4-1번이고 본사영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이세영 씨의 급여 명세서, 급여란 단어 아래와 같이 확정을 하고 12월 15일 날 가불한 12월 15일 가불한 100만원을 차감한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이렇게 한다 되고요. 그 다음에 가불시
가불할 때 어떻게 분개했느냐 하면 임직원 등 단기 채권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하였다.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뭐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선은 가불할 당시 분개를 한번 적어 볼게요. 12월 15일 그때 가불할 당시에 어떻게 분개가 됐었는지 한번 적어 보자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단기 채권 이렇게 차변에 적혔을 겁니다. 그리고 금액은 100만원 이렇게 적혔을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는 뭐 현금 등을 줬겠죠. 이렇게 금액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있는 요 임직원 등의 단기 채권 요걸 이제 없애줘야 되거든요. 다시 그럼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본사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이세영 씨의 급여 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확정을 하고, 자 먼저 급여 200만원, 그 다음에 상여금 80만원, 요 두 개는 바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1번 2번이라고요. 그리고 영업부서란 말 있죠. 그리고 본사란 말도 있죠. 이런 것 때문에 800번대가 되는 겁니다. 800번. 차변 분개가 끝나셨으면 이제 대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대변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시면 국민연금 그리고 소득세 요 두 개가 바로 예수금이 됩니다. 예수금이 되고요. 이 두 개 합친 게 2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가불금은 요 부분인데 아까 전에 임직원 등 단기 채권 이렇게 차변에 처리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변 그리고 분개 이렇게 쭉 적어주시고, 여기는 이제 이세영이라는 사람 이름도 적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통예금으로 차감을 지급한다.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요 5번부터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이렇게 예수금으로 아까 전에 처리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수금으로 처리했던 거, 이런 식으로 예수금으로 처리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직원이 내야 할 소득세를 회사가 미리 예비로 받아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결국은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내는 과정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9월 25일 날 지급한 직원 급여와 관련된 차감 징수액과 그 다음에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을 합한 금액 62만원을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으로 납부하였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보통예금을 납부하였다.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한다. 자, 이건 잘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거든요. 이제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먼저 국민연금 40만원 있죠. 40만원.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반반이에요. 이건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반반을 합친 금액이 국민연금 40이고, 그 다음에 회사 부담분 20만원 중에서 요 부분이거든요. 회사 부담분 중에서 라고 하는데, 그건 회사 부담분 20만원 중에서 이 말입니다. 20만원 중에서 영업부 직원이 30%, 제조부 직원이 70%이다 라는 이야기를 일단 하고요. 두 번째 소득세.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그래서 22만원이 나온 거고요. 우선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근로자로부터 예비로 받아든 돈이 있었잖아요. 그게 뭔지부터 파악을 좀 합시다. 자, 국민연금 총 40인데 이 중에서 근로자 부담분이 여기 20이에요. 얘가 예수금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소득세 등 22만원, 요건 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예수금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금이 42만원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적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회사 부담분 부분 20만원 요걸 보자는 건데, 자, 20만원 중에서 영업부 직원이 30%, 그러면 20만원에 30% 2, 3은 6만원이 되고, 계정 과목은 보시다시피 800번대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영업부 직원은 판관비로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 다음 제조부 직원 70% 보이시죠? 요거는 20만원 중에 70%가 여기 제조부 직원 거고 14만원 500번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조금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잘 구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납부하였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요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9번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이 보험료는요, 회사의 보험료가 아니라 직원의 보험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회사 부담분 35만원인데 생산부 직원 거고, 또 구분하잖아요. 항상 회사의 입장에서의 비용은 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 부담분 55만원은, 자, 요거는 예수금으로 처리를 했겠죠. 예수금으로 처리했을 것이다. 근데 또 밑에 중요한 문구가 나와요. 회사 부담분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라. 요런 부분, 요런 거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거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회사 부담분부터 보시면 생산부 직원 35만원 요게 있네요. 얘가 먼저 이렇게 35만원 500번대 됐죠. 그 다음에 영업부 직원 20만원 여기 있죠. 계정 과목 이름은 같지만 코드 번호가 다르다는 거 확인. 그 다음에 종업원 부담분은 예수금을 차변에 이렇게 적었죠. 요 말은 요 앞에 아까랑 똑같아요. 대변에 있었던 요 예수금 부분 있죠. 요거가 이제 회사가 납부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차변에다가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현금으로 납부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요렇게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5번, 6번 연습만 좀 잘 하시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 다음 7번 2월 9일 전 직원에 대한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다. 근데 관리직이 30명, 생산직이 70명. 관리직은요, 여러분 800번대, 500번대 이렇게 미리 좀 적고 가야 돼요. 접종 비용이 500 들었다. 총 500 들었고,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하다. 카드로 결제. 미지급금으로 처리해라. 오케이. 자, 그럼 총 500만원 중에서 보시다시피 30명, 70명이니까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관리직 여기 있죠. 판관비 150만원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복리후생비. 두 번째 제조부 여기 350. 요 퍼센테이지 30명, 70명에 대한 퍼센테이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드 결제 미지급금으로 해례했고 카드에서 적고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고, 요거는 왜 복리후생비인데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시켜줬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라는 거 이거 당연히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9번, 10번 8번, 9번, 10번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는 거 하나 첫 번째 계정, 두 번째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는 거 두 번째 계정이 나왔어요. 상계 처리는 서로 반대로 보내서 퉁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지금 날짜 보세요. 10월 25일 납부할 예정. 아직 납부 안 된 겁니다. 납부 안 됐어요. 9월 30일 기준으로 하고 또 계정 과목 이름도 줍니다. 미지급 세금이라는 계정을 써라 라고 했죠. 우선 뭐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예전에 제가 급자 들어가면 차변이고 숫자 들어가면 대변이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얘네들도 보시다시피 원래 자리가 숫자 들어가죠? 얘는 원래 대변 계정입니다. 원래라면 이게 부채예요. 부채. 그 다음에 얘는 급자 들어가니까 차변 계정 자산이죠. 자산 뭐 이래 되거든요. 근데 상계 처리라는 말은 지자리에 있던 거를 서로 반대로 보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수가 여기 있죠. 차변으로 가고 급은 대변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서로 바꿔주면 돼요. 금액은 각각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시고요. 그리고 요게 요 부분 지금 미지급 세금 됐죠. 이거 뭐냐면, 자, 부가세 수금은 내가 물건을 팔고요. 받아 놓은 세금입니다. 근데 그 받아 놨다라는 말은 나중에 요거 나중에 납부해야 되겠죠. 그런 거고요. 대급금은 내가 물건을 사오면서 상대방한테 부가세를 준 겁니다. 미리 줘놓은 거죠. 그거 나중에 그 사람이 납부해 주겠죠. 내 입장에서는 뭐 비용 처리가 되는 건데, 나는 세금을 그럼 어느 부분에 대해서 내야 되냐면 요 예수금과 대급금의 차이에 되는 요 금액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뭐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지급 세금 이런 계정을 쓰시면 돼요.
그럼 이건 대변입이었으니까 이제 미지급 세금인데 만약에 차변입이면요. 미수금 쓰면 됩니다. 차변입이면 미수금 쓰면 됩니다. 이건 이제 세금을 환급받는 개념이거든요. 내가 팔아서 받은 예수금보다 내가 사온 금액이 더 많으면 부가가치세에서는 환급을 해줍니다. 물론 뭐 간이가세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 일반 가세자만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환급이라는 것도 해준다는 거. 환급 해줄 때는 이렇게 차변에다가 미수금 적으세요. 이거 환급이거든요. 환급.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까요? 자, 확정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요 금액을 자, 보통예금에서 납부를 했다. 그리고 6월 30일 현재 미지급 세금은 1744만 6,100원이며 납부 불성실 과산세는 요 27만 4,060원이다. 자, 요 납부 불성실은 판관비에 있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할 것. 되죠? 사실 요거는 8번 문제에서 9번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8번에서 아까 미지급 세금 요거 있었잖아요. 요 부분. 요거 나중에 낼 거예요. 라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납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을 납부했다. 여기 보이시죠?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있던 걸 없애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빨리 안 지금 납부 불성실이죠. 빨리 안 냈다. 내야 될 날짜에 내지 않았다. 그러면 가산세가 붙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됐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지금부터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계속 연습하고 읽어보시고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0번 하겠습니다. 자, 7월 17일 본사 영업부서 건물에 대한 건물이란 자산도 나왔고 에 대한 재산세, 주인공은 재산세 250만원과 그 다음에 공장 건물 그 다음에 주민세 38만원을 라미전자로부터 받은 수표로 납부하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우선 키포인트 영업부서 요거 때문에 800번대구나 공장 건물 요거 때문에 500번대구나 요거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주인공들이 다 세였죠. 그럼 계정 과목은 일단 세금과 공과라는 거 여기 보이시죠? 세금과 공과. 자, 영업부서 요거부터 나왔네요. 자, 영업부서 금액은 250만원 세금과 공과 처리하시고요. 두 번째 공장 건물에 대한 주민세 38만원 처리하시고 세 번째 현금으로 처리하는 거 기억나시죠? 상대방에게 받은 자기압 수표, 당좌 수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전부 다 현금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 13, 14 볼게요. 12, 13, 14 12, 13, 14 보겠습니다. 자, 영업부에서 항상 수익과 비용에서는 어느 부선지가 중요하고 직원과 식사를 하다 접대비 나오겠네요. 그리고 카드로 결제하다 두 가지 나왔네. 자, 첫 번째 접대비 보이시죠? 그리고 영업부니까 판관비 800원대 두 번째 카드 그리고 카드 회사 이름 적어주시고 요거 간단합니다. 자, 두 번째 13번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운영자금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 200 발생을 하였다 되어있죠. 그러면 이자 비용 첫 번째 나왔죠. 그 다음에 돈을 상대방한테 주는데 이게 이제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에게 내가 돈을 줄 때는 약간 급여 줄 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들 우리나라 소득세법 자체가 개개인이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전부 다 일일이 개개인이 다 신고하고 납부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관련된 곳에서 회사, 은행 이런 데서 그 사람이 내야 될 걸 다 정리를 해서 내주는 약간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원천징수세액이 보시다시피 나왔죠. 55만원을 차감한다. 이게 예수금이에요. 요건 급여 줄 때만 예수금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돈을 줬다.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그 사람이 내야 될 거를 내가 대신 걷어놨다가 납부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납부하다.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가 다 그래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도 예수금이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이자 비용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이시는 요런 거 그러니까 수수료 비용 모든 비용들 다 가능해요.
교육훈련비 같은 것도 있죠. 외부 강사 초청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세금을 내가 떼고 주거든요. 그것도 예수금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좀 기억하시고. 자, 영업부서 나왔고, 김영선에게 컨설팅을 받고 수수료라고 돼 있죠. 수수료를 당장예금. 보시다시피 수수료 영업이니까 800번대 요거 먼저 하시고요. 보문료 요 금액으로 가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원천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예수금 먼저 분개하시고 마지막으로 당좌예금 분개까지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 16 그리고 19 20, 21 그리고 22번까지 일단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월분의 공장 나왔고요. 임차료 그 다음에 송금 수수료 보통 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요거는 답이 두 개가 있죠. 우선 공장 임차료는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근데 이 수수료는 보시다시피 판관비가 될 수도 있고 제조 경비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보통은 수수료 같은 거 내는 데가 영업부서잖아요. 그래서 그 입장으로 판관비를 한 거고, 혹은 여기서는 영업부서란 말을 정확하게 안 적어줬잖아요. 그리고 시작이 공장으로 시작되고, 그러니까 수수료 비용 요거는 공장에서 낸 거야. 이런 입장인 겁니다. 뭐 둘 다 답이 되니까 둘 다 편하신 대로 기억을 하시고요. 보통 이런 수수료는 근데 또 영업부서에서 냅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을 항상 생각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은 보통 예금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고요. 자, 그 다음 원재료 보관용 창고에 8월분 임차료고 원재료는 창고잖아요. 그 공장이잖아요, 공장. 그러니까 이거 500번 뗀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업부서라는 거 아예 나왔고, 제품 보관용 창고의 임차료 얘가 이제 800번대가 되겠다. 모두 보통 예금에서 납부하다. 자, 500번대 80만원, 그 다음에 50만원, 그리고 보통 예금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18번은 둘 다 보험료고 키워드만 체크해 드릴게요. 보험료 그 다음 비용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다 차변이 보험료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판관비죠. 판매장 그 다음에 얘는 공장 제시경비 이런 식으로 체크하세요. 만약에 또 자산으로 처리해라 라고 한다면 차변에는 둘 다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자, 19번 생산 공장에서 신규로 입사한 직원의 명함 인쇄 요거는요 일단 도서인쇄비고 생산 공장이라 했으니까 제조경비 요거 되겠죠. 500번대 45만원이고 다음 달에 지급 미지급금이죠. 이런 식으로 거래처까지 체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월 17일날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제품 원가 요거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 7월 17일 분개도 적어 드릴게요. 7월 17일날 제품이 사라졌죠? 그럼 여기다 제품 적고요. 1000만원 적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팔아서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요 8번까지. 그리고 차변에는 재해 손실 1000만원 우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랑 별개로 이제 8월 16일이 됐고요. 8월 16일이 됐고, 자, 보험금이 7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네. 보험 차익이라고 처리하시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보험금이라는 글자를 썼잖아요. 요거는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이 아십니까? 보험료는 내가 낸 거, 그 다음에 보험금은 이런 사건이 실제로 발생해서 보상받은 거, 그게 보험금 됐죠?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볼까요? 공장의 전등 설비 수선대금 2,400만원을 수선대금 한일물산의 어음으로 발행을 하여 지급을 하다. 자, 2,400을 일단 수선을 했어요. 그러면 수선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밑에 단이라고 합니다. 단. 수선 비용 중에서 400만원은 수익적 지출, 얘만 수선비, 나머지는 자본적 지출.
자산 이름은 비품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또. 자, 그러면은, 자, 400만원 수선비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보이시죠? 요거는 공장 때문에 그래요, 공장. 그 다음에, 비품. 그리고, 어음 줬으면은 지급어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상품이나 제품과 관련 없죠, 지금. 그럴 때는 지급어음 못 쓴댔습니다. 그럼 미지급금 2400 쓰시면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본사 영업팀에서 그 다음에 사용한 수도요금과 그 다음에 공장에서 전기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요건 조금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달라요. 공장에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뭐 본사를 할게요. 이게 500번대고 800번대잖아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수도광열이라는 말 자체의 뜻은 아시나요? 수도는 수도, 광은 빛광이니까 전기, 열은 또 가스거든요. 가스. 그래서 본사에서는 수도광열비라는 계정 쓰면 돼요. 이렇게 800번대를. 근데 이 공장은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수도, 그러니까 수도료나 또 가스보다 전기의 사용 빈도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구분을 합니다. 전력비, 전기는 따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수도와 가스잖아요. 그래서 가스, 수도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됐죠?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공장에서 전기를 많이 쓰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따로 관리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한 번씩 또 답안을 보시면 이렇게 무조건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요 방식대로 분개를 하시면 뭐 거의 다 맞아요. 거의 다 맞고, 한 번씩 답안에 보면 요거 말고 딴 것도 맞다 해줄게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건 이제 외우기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그러면 본사 영업팀에서 수도, 그러면 이건 수도 광열비 됐죠? 공장에서의 전기, 전력비 됐죠? 판관, 제조 경비, 그런 식으로 이제 분개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일단 요 23번 또 하겠습니다. 요 중요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왜 이걸 중요 문제로 안 넣냐면 2급에서는 이게 몇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2급 공부를 좀 제대로 하셨으면 뭐 이걸 다 당연히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그냥 체크 안 했습니다. 근데 나온 김에 한번 봅시다. 이런 문제를 푸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수출한 제품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 계좌로 환전되었다. 우선 계정 과목이 2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는 보통 예금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건 답안 말고 제가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을 반대로 보내서 이제 제거합니다. 받을 돈 받았으니까 이렇게 없애면 돼요. 괄호는 이제 거래처럼 표시고, 금액은 2,000달러 돼 있죠. 그럼 2,000달러 달러를 먼저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적으시고, 그리고 요거 이제 환율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보세요. 외상 매출금은 12월 10일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12월 10일에 환율을 곱하는 거예요. 1200 이렇게 원 곱해주시고, 그 다음 보통 예금은 12월 13일날 입금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100원을 곱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여기 답안을 보세요. 보통 예금이 220이 되고 외상 매출금은 240이 되죠. 그럼 차변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차변이 비어 있으니까 외환 차손이라는 계정을 쓰시면 되고, 만약에 대변이 비어 있으면 외환 차익. 자, 대변 또 적어 드릴게요. 대변이 만약에 비어 있으면 외환 차익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변이 비었냐 대변이 비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게 외화 환산인데, 환산은 기말에만 생긴다고 기억하셔도 돼요. 환산은 기말에만 생긴다.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그 다음 고난도 유형이 있는데, 하도 요새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세무 문제를, 전산 세무 문제를 이렇게 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반 전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